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녀. 윤쌤과 함께하는 소공녀.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정리를 시작한 당나라의 남은 부분, 당의 통치체제, 그리고 당의 문화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당나라의 통치체제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당나라의 통치체제는 진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완벽하고 꼼꼼하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당나라 통치체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일단 수나라의 제도를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수나라 때 있었던 제도들을 계승을 해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농민들의 삶이 안정돼야 나라도 안정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체제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분야별로 하나씩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인데요. 중앙에 정치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로는 삼성, 육부를 두었었어요. 삼성은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이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이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의 이름까지 암기해야 되는 학교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이 각각의 성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까지 알려주셨어요 하면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육부,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호, 예병, 형공. 이게 바로 육부. 합해서 삼성육부가 중앙의 통치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주현제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국의 행정구역을 무슨 주, 또 주 밑에는 무슨 현 이렇게 주와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 황제가 임명한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다. 이것이 바로 주현제의 핵심이죠. 자, 두 번째 토지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지제도도 수나라 때 제도를 계승한 거예요. 바로 균전제를 실시했는데 균이라고 하는 건 균등, 즉 똑같이라는 뜻입니다. 농민들에게 나라가 땅을 똑같이 나누어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균전제고, 자, 균전제와 세트로 운영되는 세금 제도가 바로 조용조 제도입니다. 자, 각각 다른 세금이에요. 첫 번째 조는 농사 지은 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곡식으로 받는 게 첫 번째 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은 무엇이냐? 나라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을 쌓는다던가 아니면 큰 저수지를 판다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 백성들이 노동력을 바친다. 즉 가서 일을 한다. 이게 하나의 세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조는 무엇이냐? 옷감. 다시 말해서 직무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세금 제도를 조용조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금을 걷어서 나라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군사제도, 네 번째구나. 자, 네 번째 군사제도는 바로 부병제인데요. 이것도 수나라 때 만들어졌었다 그랬죠. 부병제는 무엇이냐? 농민들한테 토지를 줬잖아. 그럼 농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잖아. 그런데 보통 농사는 겨울에 가장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바쁜 시기는 빼고 겨울에 농민들을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봄이 되면 다시 농사를 지으러 가겠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겨울이 돌아오면 와서 군사훈련 받고. 이것이 바로 부병제라고 하는 군사제도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토지제도 균전제, 세금제도 조용조, 군사제도 부병제가요. 안사의 난 이후에 확 바뀌게 됐어요. 안사의 난이라는 절도사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국가가 휘청거리면서 더 이상 이 제도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토지제도는 장원제로 바뀌게 되고요. 조용조라고 하는 조세제도는 안사의 난 이후에 양세법이라는 제도로 바뀌게 되었고요. 마지막 군사제도 부병제라는 것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서 군인을 모집하는 모병제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안사의 난이 일어나기 전의 제도와 안사의 난이 일어난 이후에 바뀐 제도를 구분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를 뽑는 방법은 수나라 문제 때 실시되기 시작한 과거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였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끝났고요. 이제 계속해서 당나라의 문화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서술형 시험에서 당나라 문화의 특징을 서술하시오라고 나온다면 당나라 문화는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였다. 이 내용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즉 문화를 즐기는 중심 계층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귀족적인 문화들이 발달했다라는 것인데 위진남북조 시대랑 비슷해요. 뭐 시 쓰는 거 유행하고 그 다음에 산수화, 그림이 유행하고 서예가 유행을 했던 것이죠. 당나라 시대의 시인으로 유명한 사람은 이백두보, 그리고 산수화, 그림을 잘 그리기로 유명했던 사람은 왕유, 마지막 서예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구양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귀족적인 문화고 이번에는 국제적인 문화의 특징의 요소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당나라 문화가 국제적인 문화였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나라는 굉장히 외국에 오픈마인드인 국가였어요.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또 비단길이나 바닷길을 통해서 저기 서역지방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의 신하들, 장사하는 상인들,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그 다음에 뭐 승려들,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나라 수도인 장안은 국제적인 도시로 매우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겠죠. 특히 각 지역의 다양한 종교들이 당나라에 들어왔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조로아스터교도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약간 크리스트교에 변형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경교, 영어로는 네스토리오스교라고 하는데 이런 종교도 들어왔었고요. 뭐 이슬람교도 들어오고 마니교도 들어오고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서 수도 장안에는 이 각각의 종교의 사원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서역 지방의 문화도 들어와서 유행을 했었는데 일단 화려한 색깔로 유명한 도자기,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이 도자기의 이름은 바로 당삼채입니다. 백색, 녹색, 갈색 세 가지 색을 사용했다 해서 당삼채라고 하는 도자기 굉장히 유명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호선무라고 하는 서역지방의 춤도 당나라에서 유행했었다고 해요. 자, 여러 종교의 사원이 있었다, 당삼채가 유행했다, 호선무라는 춤이 유행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바로 당나라 문화가 국제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번에는 다른 분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유학도 발달했는데 이 당나라 시대에는요. 유교 경전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훈고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이 훈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유명한 책이 간행이 되죠.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오경정의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종교가 발달을 했어요. 불교도 더욱 발달하고 도교도 굉장히 발달을 했었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의 승려들이 뭐 인도라든지 다른 지역까지 순례를 하고 돌아오기도 했었고요. 불교 경전을 한자로 번역하기도 했었고요. 도교라는 종교도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럭무럭 성장을 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당의 통치 체제 그리고 당의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요. 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2-2단원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죠.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뿅!